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라는 제목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는 분이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바로 세월호 참사로 큰딸을 잃으신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이 되신 유민희 아버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랜만에 봬요. 네, 오마이는 이 라디오 방송으로 했을 때, 맞아요. 네, 진행할 때 기자님이 초청해서 한번 왔었고요. 네. 두 번이나 왔었네요. 그래요. 두 번 하셨어요. 네. 세월호 때 저희가 이제 단식 끝나셨을 무렵에 한번 모셨고, 네. 그리고 이제 책 네, 내셨을 책 냈을 때 때. 정청래 의원하고 한번 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직업이 바뀌셨어요. 근데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네. 저하고 직업이 같아지셨습니다. 방송 진행자 겸 현장 리포터. 뭐 현장 리포터라는 게 사실은 기자죠. 예, 가서 직접 취재도 하고 방송 진행도 하시고 저하고 언제 한번 협업하는 콜라보 방송을 한번 네.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처음 어떻게 해서 이 방송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TBS 방송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게 언제예요? 제가 이제 당장 생계 문제 때문에 네.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글을. 맞아요.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 일단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사연을 올려놓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몇 군데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 안 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그런 직업을 하고 싶은데 일반 직장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월호 예. 관련된 일을 못 하죠. 세월호가 뭐 진상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의가 들어온 제일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여주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네네. 하면 어떨까 해서 내려갔다가 네. 이제 많이 그 시찰도 해봤죠. 네. 여주에서 농사를 네, 지으면서 지으시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네. 하려고. 네. 근데 그게 더 만만치가 않아요. 당장에 수도 놔야죠, 전기 놔야죠, 집도 하나 컨테이너 들여놔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라오는 중에 이제 TBS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만났죠. 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 어떻겠냐,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제가 TBS 방송사 들어가는 순간 네. TBS 방송국이 또 제가 그렇잖아요. 좌파 선동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인데 무관하시겠습니까? 사실 좌파라고는 아무 관련이 네. 없으신 분인데요. 예? 그렇게 이제 부류를 나누는 거죠. 국민을 나누기 위해서. 네. 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아무튼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런 게 저는 걱정이 돼서 제가 욕 먹는 거는 어느 정도 욕 먹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 네. 나로 인해서 남이 욕 먹고 또 비방당하고 비하당하고 이 폄하당하는 게 싫었어요. 한 보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제 일생을. 네. 그러다 보니까 취지도 맞고 그러면은 정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네. 그냥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만 하는 방송으로 한 프로그램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네요. 사실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그 글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당장 월세도 어려워서 뭔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당분간 SNS 활동 네. 접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네. 자리가 생겨서 TBS 교통방송 고맙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네. 하게 돼 있어서 그게 더 고맙습니다. 네. 평생 배울 수 없는 거를 배우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또 국민이 얼마만큼 아픈 곳이 많은지 또 아픈 사람들이 어디가 아픈지 네. 알아야 긁어주고 또 맞아요. 안아주고 치유해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평생을 투자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계기가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방송 진행 또 네. 취재도 하지만 취재를 통해서 지식도 알게 되고 네. 사연도 알게 되고 상황도 공부하게 되니까 일거삼사득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출석 체크가 좀 늦었죠. 앞에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정치 얘기할 때는 제가 어디서 듣고 계시냐, 어디서 보고 계시냐 여쭙지 않는데요. 지금 이 순간 어디 계시는지 날씨 알려주세요. 지금 서울은 또 전국이 꽃샘추위 때문에 살짝 기온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떤지, 꽃 피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오마이 TV. 자, 4개의 채널로 동시 생방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민이 아버지 얼굴이 그나마 좀 좋아지셨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TBS 개념 채용했네요. 국정원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유민이 아버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세월호 잊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유민 아버님 TBS 첫 방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떠세요? 직접 어떤 현장 리포터가 돼서 직접 취재를 여러 군데 좀 다니셨을 텐데 그동안 좀 어디를 취재를 다니셨고 또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현장에서 느낀 네. 점. 처음 방송으로 인천에 갔었어요. 동구의 만석동에 있는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이거는 재개발 사업은 건물을 부시고 다시 건축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아하. 도시 재생 사업은 네. 이제 원주민이 100% 정착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주거 공간을 같이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는 주민들의 동의와 의견이 없이 시와 구에서 거의 뭐 일방적인 조례안까지 만들어가면서 네. 가난을 상품화 해버린 마을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 네. 기사를 읽고 갔어요, 여기를. 네, 예. 과연 어느 정도 상황이 어땠는지 보고 가야 되니까 취재는요. 기사 본 거하고 직접 가서 얘기 들은 거하고는 천지 차원이에요. 천지 차이로 달라요. 네. 예. 진짜 건물 하나가 구에서 시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지어준 건물들은 굉장히 3층, 4층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인터넷상에 쳐보시면 알지만은 굉장히 깨끗한데 그 안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 사람이 없어요. 예, 공간이 활용이 안 된다는 거. 어머. 지금 예산이 없다는 걸로 이제 아예 이제 사업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하다 만 작업이 돼 버린 거죠. 네. 그만큼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마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취재는 이제 아르바이트 청춘들. 아르바이트 청춘들. 네. 알바. 예.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노동자로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 햄버거 만드는 그 학생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햄버거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아르바이트들이. 갑자기 눈물 날 것 네. 같아요. 햄버거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거를 45초 만에 만들어내야 돼요. 45초 만에.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배달도 딱 정해져 있고 시간대가 이런 숨 막혀요. 기계적인 네. 사람이 아니라 기계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물론 영세 업체 더 못하는 데도 많아요. 그나마 거기는 이제 대기업이고 하니까 그나마 법률이 적용돼서 좀 낫다는 건데 네.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힘든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 이제 같은 이 영세업자들도 네. 사장님들에 따라서 틀려요. 오히려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고서 쓰는 데도 많아요. 일반 영세업자 그럼요. 네. 민주 사장님들 좋은 그럼요. 분들 네. 많죠. 많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대부분이 그렇게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등록금 벌으려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뭐 예전처럼 무슨 뭐 과외 뭐 이런 것들도 잘 없고 그래서 네. 주로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 수습 기간이 있다 그래서 일주일치는 월급을 안 주고 그러니까 시급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왜 적게 줍니까?라고 항의하면 그럼 신고해. 딴 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눈물을 머금고 정해진 시간 노동하다가 이제 그 현금 쥐고 나올 때 정말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청년들 얘기 들으면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방금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시냐고 보고 계시냐고 여쭙잖아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뉴욕은 서늘합니다. 일산 사시나 봐요. 백석이동 경기도 건조함. 인도네시아 롬복입니다.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아이고. 날씨가 화창합니다. 멀리서 들어주시니까 더 반갑고 고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댓글이 달렸어요. 토론토엔 눈 옵니다. 지금 캐나다 토론토엔 눈이 오나 봐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인가요? 조지아는 봄인데 어제는 쌀쌀하고 참 날씨가 너무 방정 맞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일본은 지금 구름 낀 날씨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쌀쌀하고 참새가 지저귀고 있습니다. 어딘데 지금 참새가. 동경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수율인가 봐요. 수유동. 수율이 날씨는 굿, 기분은 우울. 여기 날씨 쌀쌀합니다. 인천, 흐림. 필라델피아의 밤은 둥근 달이 떴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 그리고 유민희 아버님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 널리 전파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유민희 아버님 힘내세요.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세계 각지에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저도 막 힘이 불끈 네. 솟아오릅니다. 아버님도 그러시죠? 네. 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이 제목이요 정말 길어요.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이거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응축하고 있는 표현 같은데 이 제목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방송사에서 정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취지는 그랬거든요. 저희가 힘에 눌린 약자들의 목소리, 또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또 언론에 부각되지 않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을 담아야 되는데 이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주제가 네. 가슴에 담아온 이게 응어리를 담았다는 거죠. 억눌린, 예. 그 제목 저도 PD님이 정한 거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사실 공중파에서 큰 방송사에서 다만 얼마라도 1%라도 이런 목소리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전체 그 방송국의 균형을 놓고 본다면 TBS 교통방송이 큰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되게 작은 그렇죠. 방송사인데 그 방송에서 선뜻 이렇게 공간을 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15분 네. 분량이더라고요.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한번 취재를 나가게 되면은 네. 보통 2시간 이상의 리포트를 따요. 어허. 근데 그렇게 길게 녹음하십니까? 아유, 아픔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15분 만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계속 듣고 문제점 또 앞으로 바라는 게 뭔지 이런 현안들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2시간 이상이 나와요. 이거를 15분 안에 단축을 하려니까 무엇을 담아야 될지 솔직히 고민이 많이 돼요. 15분 안에 최대한 이 사람들의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네. 그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렇군요. 그 녹음해 오면 그 다음에 네. 15분짜리로 만드는 건 네. 우리 PD 선생님의 역할이신 네, 건가요? 작가님하고. 작가님과 PD 선생님의 네. 역할로 그렇게 이제 아주 콤팩트한 분량의 방송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직접 피해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것도 좀 느끼게 되시나요?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많이 아파봤잖아요. 네, 아픔이란 거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것도 억울한데 이 밝혀주지 않고 묻힌다는 거예요. 진실을 자꾸 외면하고 묻히고 이런 아픔을 겪어봐서 그 사람들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저보다도 더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죠. 또 이해가 가고요. 얼마만큼 아플지 이해가 가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네. 저희 기자들도 저도 이제 사회부 기자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대법원 판례까지 갔는데도 이게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아서 좀 언론에 찾아오시는 정말 억울한 사법 피해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특히 이제 또 국가폭력 아버님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자면 단순한 해양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국가폭력의 네. 영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피해자들을 주로 만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더 취재를 하시게 될는지 뭐 미리 살짝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소외된 사람들, 이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네. 계속 들려주는 방송을 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알리는 거, 알면은 알수록 우리가 많이 더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할 말을 하고 사니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 존중은 진짜 뭐 법 규제나 안전이라든가 이런 규제를 만들고 법규를 만드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거, 인권부터 해서 우리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게 시작이지 않을까. 이분들이 아픔이 치유되는 게 인격, 또 생명, 안전 이런 부분이 치유된다는 게 생명 존중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의 취지로 계속 할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사실 뭐 방송에 한번 사연이 소개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틀에서의 그 사건의 네. 문제점이 해결되거나 뭐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님이 가서 그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다. 들어주고 또 많이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좋은
좀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방송에 이렇게 그 사연이 소개된 분들 네. 나중에 또 후일담을 이렇게 전해 오십니까? 후일 이제 첫 방송 나가고 이제 내일 이제 두 번째 방송이 나가는 거죠. 예. 아직은 네, 잘 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청자들 반응은 되게 뜨겁죠. 네. 청취자들 반응은 주로 어떤 반응들이 많이 옵니까?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처럼 목소리를 좀 내달라고 하시고요. 반응이 제가 세월호 하나로만 계속 투쟁을 한다거나 뭐 계속 정부에 바라는 걸 요구하는 걸 내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반응이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월호 가족들한테 왜 돈 더 달라고 그러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생명 존중은 모든 사람들 모두 국민의 일이거든요. 우리 세월호 가족의 일이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더 응원도 많고 그렇게 좀 용기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세월호뿐만 아니라 네. 많은 영역에서 국가폭력 예전에는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는 고문 피해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동병상련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세월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다음 주인데요. 28일, 29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오마이 TV가 현장을 정말 총선 때문에 바쁘지만 이 현장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국민들이 알아야죠. 네, 알아야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 1차 세월호 청문회 때 그 안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바깥에서 어버이 연합 회원분들이 정말 시끄럽게 집회를 열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아버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에도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희가 특별법 제정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문회 또 특검까지 다 얻어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부가 약속한 부분입니다. 네. 약속을 했고 청문을 하는데 왜 국회에서도 못하게 하면 당연히 청문회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회도 아닌 YMCA라든가 이번에는 이제 시청에서 하거든요. 서울시청이요. 네, 서울시청에서 하는데 이거마저도 1차 때 보셨던 분은 알 거예요. 왜 반대 집회를 하냐.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묻고 싶어요, 진짜. 그분들한테 왜 그러는지. 정부가 해주는 거고 또 이게 진실이라는 거는 네. 거짓이 됐던 이게 진실이 됐던 진상은 무조건 밝혀져야 됩니다. 이게 거짓이 되더라도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지금처럼 은폐하고 또 1차 청문회 때 저희가 자료 제출 많이 했죠. 네. 굉장히 증거 자료 많이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왜 이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고엽 그때는 이제 고엽제가 왔었죠. 네. 이런 고엽제 단체에서 와서 반대 집회를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꼭 거짓이 됐든 알아야 된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정부 합의하에 법률로 규정돼서 세월호 특별법에 네. 따른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네, 그것 먼저 하고 방해하는 있음에도 거죠. 불구하고 경찰이 제재조차 제대로 네. 하지 않는 이 현실, 이거를 세월호 가족들을 가장 큰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하고 회방 넣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아버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총선 앞인데요. 네. 각 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누리당에 눈에 띄는 후보가 한 분 있어요. 있어요. 네, 그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인데요. 뭐 저는 사실 이걸 옮기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제 제가 기자기 때문에 옮기겠습니다. 시체장사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본인은 뭐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 137일 동안 동료 약사들하고 같이 팽목항에서 봉사활동도 했고 그것은 뭐 김지아 씨의 김지아 시인의 글을 옮긴 것 뿐이다. 내 잘못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죄 해명을 했더라고요. 옮긴 거라고. 저희 가족들이 제일로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게 시체 장사예요. 다른 말, 돈 더 봐달라고 그런다. 뭐 이런 정치적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않느냐. 종국 빨갱이다. 이런 선동꾼이다. 이런 말들은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 장사라는 말은 저희가 도저히 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가슴에 상처기만 더 남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게 죽은 것도 국가가 구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죽은 것도 우리 자식들 돌아오지도 않는 이 상황에 왜 자식을 팔아서 시체 장사란 말을 하냐. 그것도 일반 시민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 유명 시인들 이런 분들이 원로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죄가 아니라 이분 내가 기사를 일부러 빼와봤어요. 네. 팽목항에서 뭐 1,500여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뭐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만약에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면은 지금 사퇴를 하는 게 맞아요. 사퇴를 하지 않는 거는 그때 보여주기식이다. 네. 정치적 쇼로 왔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팽목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이라면 세월호 관련해서 문제의 발언을 했던 김순례 새누리당 비례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도 페이스북에 남의 글을 이제 공유를 해줘요. 공유를 해주게 되면은 글을 읽어봅니다. 네. 당연히 무슨 글인지 알고서 그럼요.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건 핑계밖에 안 돼요. 모르고 그냥 올렸다고 하는데 네. 다 읽어본 겁니다. 읽어보고 뜻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공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이 다시 정권을 맡게 된다면은 네. 세월호 진상규명은 또 방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할 네.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국회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세월호가 지금까지 흘러온 거는 정부가 가족들한테 신뢰를 안 줬어요. 이거 해주겠다 하고 가족들이 돌아서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청문회도 해주겠다 했는데도 지금 국회에서 안 해주잖아요. 또 특검도 법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네, 법으로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건데도 지금 특검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방해, 막말을 쏟아낼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이해한다면은 사퇴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순례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네.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 학생 학부모님 또 가족들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님 통신 내용 혹시 조회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예. 저는 아직 해보질 않았는데 얼마 전에 뭐 기자께서 한번 해보라고 네.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근데 좀 시간 나면 하겠는데 저는 안 한 이유가 네. 의뢰 내 건 했겠구나. 했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 마음 놓고 털어가라. 저는 자신 있거든요. 제가 정부에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고 네. 억울하게 죽은 것뿐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뭐 정부에 진짜 선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질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 부분은 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만약에 봤다면 문제가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제 집에 가면은 해볼 겁니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전이거든요, 이게. 네, 이것은 테러 방지법 네. 통과 전에 네, 전의 벌어진 일들이기 통신조회 때문에. 관련인 것이죠. 그리고 사찰은 저는 초기부터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국정원이 네. 또 병원에까지 찾아온 일도 있고 해서 아마 나는 했을 것이라는 걸 예측을 조금 하고 있어요. 국정원이 병원에 왜 찾아왔을까요? 정말 어떻게 알게 됐냐고 이보라 선생하고 나하고 어떻게 알게 어떤 됐냐. 사이냐. 네. 거기 가서 만난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강화문에서 이제 단식하니까 예. 온 거예요. 와서. 살펴주신 네.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 원장한테 물어보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정말 참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거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참사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오히려 더 기가 막힌 상황이어서 정말 입을 다물기가 어려운 네. 그런 지경에 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당시.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청와대 결정 이것은 적법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그동안 이것은 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구조의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이제 국민적 관심이었는데 이거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행정법원이 결론 내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장윤선 기자님한테 묻고 싶은데 네. 헌법 1조 2항 아세요? 뭐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어제 유승민 의원도 그런 네, 발의를 그 얘기를 했죠. 했죠. 네, 맞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저도 이걸 보고서 나온 거 느낀 건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부터 네. 나온다. 예.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공정해야 할 이 법 또한 청와대 권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 질서마저도 독립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고 네. 청와대 눈치 보느라 네.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 하나하나 정말 아프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당국자들이 또 법조계 계신 분들이 또 판사님들이 유민 아버님의 이런 비판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당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한 것인데요. 항소한다고 하니까 2심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아마 좀 뒤집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도 청와대를 못 이길 겁니다. 그때도 청와대를 못 이길 거다. 정권이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됩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밝혀지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정치인도 아니지만은 청와대를 무슨 역할로 있어야 되냐. 국민들 민생을 살피는데. 그럼요. 예, 대통령이 해야 될 업무, 경제, 민생 이런 부분에서 보필을 해야 되지. 네. 무슨 언론사나 또 이런 법조계나 이걸 장악하고 경찰들 장악하고 휘어잡는 일에 앞장을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래야 진짜 민주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앞으로 이제 20일 뒤에는 4.13 총선, 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 참여도 해야 되고, 선거 이번에 어떤 분들이 나왔나 이렇게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뭐 이럴 텐데요. 그 사흘 뒤에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돌아오지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상황을 다들 똑똑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잊지 않겠다고 저희들 다 약속을 했었죠. 동거차도에 아버님들 계속 계십니까? 네, 계속 지금 반별로 해서 교대로 가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동거차도에서 생중계할 때 봤더니 별로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 상하이 셀비즈라는 회사가 막 한 번 크게 움직이니까 아버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하니까 한 번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2차 청문회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 어떤 것들이 이번에는 꼭 좀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제일 큰 사안이 국정원이 개입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거는 무조건 밝혀져야 됩니다. 네. 노트북 사건도 있고 또 김기춘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이 구원파가 내걸었던 프랑카드도 네. 거론하는 걸 강제로 내리게 했어요. 네. 이분들이 국정원하고 1대1로 대면하고 네. 프랑카드를 내걸었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시간은 밝혀야죠. 이거 직무유기니까요. 이거 자체가.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7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거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꼭 이분들한테 한 가지는 제가 지적해주고 싶어요. 선박안전법 31조에 보면은 네.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해경 간부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네. 큰 재난 사고가 났을 때는 선박 사고가 나거나 그럴 때는 먼저 선장을 찾아야 되는 게 의무고 선장을 방해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선박이 사고가 당하게 되는 이 선박의 가망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망성. 이것은 이 선박의 구조, 네. 또 선박에 어디에 누가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선장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장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승선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나 1, 2, 3 정장의 피정이 제일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네. 구조를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못한 이유가 해경 간부라든가 안행부, 청와대에서 영상과 사진을 계속 요구를 해요. 맞아요. 보고용. 예? VIP에 이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예. 1차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네. VIP에게 보고할 영상 빨리 찍어서 보내. 보내라. 예. 그럼 구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지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정장 개인 휴대폰을 KT 자료 요청을 했어요. 저희 네. 특조위에서. 네. 근데 1시간 넘게 이 데이터 통신이 나옵니다. 1시간 넘게 그걸 예, 보내고 있어요. 9시 13분부터. 이게 뭐냐.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그때가. 그렇습니다. 제일로 귀중한 생명이 꺼져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구조를 하지 않고 계속 사진 찍고 영상 보고만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 정장이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빨리 보고서 보내, 보고서 올려보내. 이것 때문에 지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행부나 청와대 간부 관계자들, 해경 관계자들은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구조 방해.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무조건 이분들은 직무유기다. 직무유기가 100% 돼야 됩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구조 방해를 한 건 구조 방치가 된 거거든요. 네. 이것은 직무유기로 무조건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랬죠. 테러 방지법 지연이 직무유기다라고 그랬어요. 네. 구조 방치가 직무유기지 테러 방지법 지연이 구조 방치가 아닙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2차 청문회에서도 밝혀질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사실 그 세월호 자체에 대한 인양 문제도 좀 걱정인데요. 이건 좀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이세요? 벌써 인양 부분에 있어서 저희 네. 가족 측은 선체 촬영부터 해놓고. 하자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셀비지에서는 지금 부력제를 넣는다고 구멍을 다 뚫어버렸어요. 이 구멍을 뚫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게 앵커 부분 다시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벌써 다 잘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훼손이 됐다는 네. 거죠. 벌써 부산에 가 있어요. 네. 보령에. 그만큼 저희는 이게 세월호에서 증거가 다 삭제되고 폐기됐어요. 남아있는 자료, 증거 자료가 오로지 이 선체에 있어요. 왜 가라앉았는지 이걸 알려는 선체를 그대로 훼손 없이 인양을 해서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정밀 조사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구멍을 뚫는다는 핑계로 중요 부위가 다 해체가 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진상규명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애석한 네.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거를 폐기하면 이게 그 정확한 진실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미 세월호가 증거다라고 그렇게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렸다면 결국 2차 청문회에서도 또 세월호 인양을 통해서도 확실한 진실 규명은 좀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네요. 거의 정부에서 끝까지 방해를 하는데 힘들 거라고 봐요. 뭐 인양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양을 하게 되면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배 정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작년에 그랬죠. 예산 문제로 네. 영원을 책정했어요. 정밀 조사, 과학 정밀 조사는 영원으로 책정했. 예산 자체를 책정하지 네.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영원으로 책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세월호 배가 인양이 되면은 청소 용역비라고 그러죠. 청소 용역비요. 요것을 책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배가 올라오면 청소부터 다 해놓고 니들이 와라 이거예요. 증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먼저 정밀 과학 수사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부터 먼저 하는 일이 청소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배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네. 실종자 9명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를 과연 실종자 가족들이 그 말, 청소라는 말에 담긴 것 때문에 또 한 번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 미디어 오늘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앞서 이제 국정원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월호와 국정원과의 연계 뭐가 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해진 해운이죠. 그러니까 세월호를 소유한 회사. 네네. 이 청해진 해운하고 이 청해진 해운의 모 대리, 직급이 대리인 것 같아요. 대리인 분이 국정원 직원들을 접대한 기록이 네.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 나왔어요. 네. 미디어오늘에서. 예. 이게 상당한 증거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아버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추측은 국정원 연루설 그런데 연루설이 네.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라고 봐요. 이 접대뿐만 아니고 네. 노트북의 문건의 자체에서 노트북 보면은 문건. 네, 노트북 문건에 모르시는 분들은 뭐 모를 수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청문회 같은 거 아니면 세월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러나 이 노트북을 무슨 얘기하냐면은 세월호 배가
침몰됐을 때 네. 이제 아이들 구조하면서 노트북을 건진 겁니다. 이 노트북을. 네. 이 안에서 구조 과정에서 나온 구조 과정에서 이 노트북을 건졌는데 이게 선원 거였어요. 네. 일반 선원 거였는데 여기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문건이 나옵니다. 이 노트북의 이 문건에 보면은 한 몇백 가지가 돼요. 네. 여기에는 뭐 화장실 휴지 몇 놀 갈았다. 그다음에 뭐 페인트칠 어디 했다. 또 선원들의 휴가 계획서까지 그렇죠. 전부 다 보고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네. 왜 유독 세월호에서만 그걸 보고하냐 국정원에. 네. 다른 해운사들 안 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저는 세월호 연루가 돼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뭐 접대 뉴스를 접했지만은 네. 하나씩 증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네. 진실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 둘씩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퍼즐 맞추는 것처럼 최후에 뭔가 조각이 맞춰 들어가겠죠.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도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좀 그 즐겁고 재미나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또 세월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무거워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또 주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잠깐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민이 아빠, 정권이 바뀌면 다 털을 겁니다. 인내합시다. 진짜 안타까워요. 혼자서 외로이 투쟁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유유 이렇게 눈물을 지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진실의 힘이 어떤 것인지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분노하지 못하고 충분히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유민 아버님 팥장 진짜 감사합니다. 이분은 팥장에 감사를 주셨어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총선 이기고 특검 설치해서 조사하면 좋겠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해 주신 분 계시고요. 진실은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 아빠 핸드폰 감시 당연히 했겠지.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세월호 유가족이 진짜 돈이나 받자고 한다면 그냥 보상금이나 받고 말지 뭐하러 이러겠습니까? 싸우는 김영호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래도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진실을 세탁하려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새롭게 또 그 방송 리포터로 또 방송 진행자로 어찌 보자면 좀 새로운 일을 찾아서 그렇지만 핵심에는 안전과 생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민희 아버님 만났습니다. 끝으로 저희 네. 방송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께 TBS 교통방송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10시 40분 10시 40분 방송되는 방송 홍보 좀 하시죠. 제가 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월호를 잊어버리면은 제2의 세월호 참사는 또 발생합니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는 저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송을 하지만은 저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는 소외되고 힘없고 이 권력에 눌린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시면은 그분들도 남이 하나하나씩 많이 알아줄수록 마음의 위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전국이에요. 지금 현재 총선 전국인데 국정교과서, 위안부 협상 문제,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 등으로 이 세월호라는 이 진상규명이라는 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묻혀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또 뭘로 묻히고 있습니까? 이제는 진박, 친박, 비박, 친노, 비노. 서로 싸움에 이 총과
공약 싸움에 세월호가 또 묻혀버렸어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총선 전국이라는 건 세월호가 나와야 돼요. 공약으로도 나와야 되고. 네. 그런 어느 누구 하나 한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잊혀지고 있는데 뭐 친박, 비박, 친노, 비노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주권을 가진 진짜 유권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권력은 국회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이번 4.16 총선에 뭐 진실성을 보고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잠깐 귀 한번 열어주시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것만이 우리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1%끼리의 연대. 정말 1%의 공간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느라 바빠서 소외되고 힘없는 분들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요. 단 1%만이라도 그 공간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100%, 1000%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버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원래 좀 아침 일찍 모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나가 고3이어가지고 네. 요새 아빠랑 같이 지내서 유나 학교 차 태워서 보내고 와야 돼서 제가 네. 그 시간에는 못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다정다감하게 그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함께 아이 키우고 이 사회에서 또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정말 따뜻한 연대로 큰 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